지친 하루의 끝 혹은 시작,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이럴 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은 어떤가?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 심신의 균형을 찾아주는 힐링의 시간이다. 하지만 일상 속 바쁜 일정 때문에 스트레칭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스트레칭 운동을 소개하며 이 운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첫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다. 우리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느라 목과 어깨에 무리를 주고 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지수는 늘어난 업무 때문에 하루 12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픈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고통은 어깨 근육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피로한 목과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목을 좌우로 위아래로 돌렸다. 그리고 곧 그녀의 통증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둘째, 손목 스트레칭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타이핑으로 인해 손목에 많은 부담을 준다. 회사원 민수는 매일같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어느 날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민수는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손목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권유로 민수는 손목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이제 시작과 끝에 손목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다. 손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좌우로 회전시키고 손가락을 신전시키는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그의 손목 통증을 상당히 줄여주었다. 셋째, 고관절 스트레칭이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에게 고관절 스트레칭은 필수적이다. 교사로 일하는 은희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고관절의 뻐근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안전합의 자세 스트레칭을 했다. 운동화 끈을 묶듯 두 발바닥을 맞대고 앉아 무릎을 바닥으로 낮추는 이 스트레칭은 은희와 아이들에게 작은 휴식 시간을 선물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유연성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몸의 경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넷째, 허리 스트레칭이다. 끝없는 좌식 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 개인 사업을 하는 성주는 가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느라 허리가 자주 결렸다. 어느 날 그는 유튜브에서 본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을 따라했다. 등 뒤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었다. 매일 이 스트레칭을 반복한 결과 성주는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과 함께하는 몸 전체 스트레칭이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 깊이 숨을 쉬며 자신의 내면과 교감하는 순간이다. 정보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가희는 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자신의 속도를 쫓아가는 것이 지쳤다고 느꼈다. 어느 날 작은 공원에서 그녀는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했다. 깊은 호흡과 함께 팔과 다리를 차례로 쭉 펴고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그녀는 하늘과 바람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작된 지수, 민수, 은희, 성준, 가희의 스트레칭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육체적 긴장 완화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시간이다. 모든 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진다면 스트레칭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와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때로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마을 외곽에서 노년의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 현자는 자연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지민에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자는 비타민C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을 도와주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민은 새콤달콤한 감귤이나 딸기와 같은 과일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자는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태양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일조량이 적은 계절이나 실내에 많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부족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지민에게 햇볕을 자주 쬐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비타민 E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E는 신체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해바라기 씨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하여 비타민 E를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선, 달걀, 씨앗류에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는 셀레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민은 마늘과 브라질 너트를 섭취하여 셀레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민은 천천히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고 피로나 스트레스에도 잘 버티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이 흐른 뒤 지민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민을 자연의 의사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건강을 책임지는 작은 힘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몇 번이고 스누즈 버튼을 누르기도 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은 늘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고 정신은 멍하고 몸은 무겁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모닝 루틴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만의 독특한 모닝 루틴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루틴을 내게 맞게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 첫 단계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몹시 힘들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일어나 씻는 둥 마는 둥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점차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아침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6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스트레칭이었다. 밤새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활력을 채워주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나는 매일 10분간 명상을 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냐며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하루 계획을 정리해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아침 식사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준비했다. 견과류나 요거트, 신선한 과일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선택하여 커피에 카페인 없이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나만의 모닝 저널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전날의 일들을 반성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써보느니 과정은 생각보다 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날의 중요한 일정을 적어두고 기대하는 것들을 설정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나는 매일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전보다 건강해진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주말에는 약간 늦잠을 자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게 맞는 아침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꾸준히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이 이야기로 알 수 있듯 누구나 자신의 아침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다. 오늘 아침 당신도 나만의 모닝 루틴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정신 건강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일상적인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이야기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런 호흡은 예상외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통해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독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습관은 지식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더해 정신적 건강에 이바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명백하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꼭 땀을 흘리는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비록 시간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매일 10에서 15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은 우리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